자, 이제 챕터 82 지배 개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배 개입. 먼저 우리 법조부터 한번 보실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부당노동행위 81조 지배 개입. 자, 제4호입니다.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슬래시 하시고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한 행위. 이런 행위와 슬래시 하시고요. 자,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슬래시 하시고 노동조합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이렇게 요거 이런 것들이 뭐냐?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금지하는 것이에요. 자, 노조를 조직 운영하는 것을 노조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것 그것과 더불어서 급여 지원하거나 그러니까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 지원하거나 그 다음에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이것들을 모두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버리면 부당노동행위 돼버리는 거예요.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24조 사항 이게 뭡니까? 기억나세요? 근로시간 면제자. 자, 보시는 것처럼 근로시간 24조 사항이 노조 전임자 규정이지만 이게 사항은 노조 전임자 규정은 아니라고 했어요. 자,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해가지고 전임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에게 이제 노조 활동을 하게 하는 것 이것을 근로시간 면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는 허용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활동하는 것을 사용자 하는 것은 무방하고 또한 근로자의 후생 자금 또는 경제상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해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을 기부하는 것, 그 다음에 최소한 규모의 노조 사무소를 제공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노조 지배한다기보다는 편의 제공하는 것, 그리고 헌법과 노조법에 따라 가지고 노조를 보호해 주는 것, 그런 것의 방편 그리고 일환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것들은 허용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이것들 허용되는 것, 이것 빼고는 지배, 개입, 전임자 급여 지급, 그 다음에 운영비 원조 이런 것들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어기면 형사처벌 받는 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의부당노동행위 방금 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에서 지배를 한다는 것은 뭐냐? 지배 개입 나왔잖아요. 되게 포괄적이다, 그죠? 지배 개입. 우리 지배 그 다음에 개입 우리 좀 다소 포괄적이잖아요. 뭐 명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지배 개입이 뭐냐? 자, 지배라고 한다는 것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개입이라는 것은 지배까지는 이르지 못하지만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간섭하는 것 이런 것들 간섭해가지고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배기 보시는 것처럼 판례도 많잖아요. 판례도 많고 또 시험에도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립 요건은 당사자, 주체는 그 회사 내 사용자 개념에 국한되지 않고 따라서 사용자 개념 확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현대 미포조선이 근로자 그 중심이 된 노조, 그러니까 용인 기업의 하청 기업이죠. 거기에 노조에 지배하거나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 사용자는 근로계약 당사자로서 사용자는 물론이고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핸드미 보조선 생각하세요.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등에 관해서 실질적 영향력, 지배력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에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그러니까 노동조합을 조직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지배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령 이행하여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 누가요? 현대미포조선이 또는 여기서는 현대중공업이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객체는 근로자와 노동조합이다라는 것이고요. 사례가 이제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 사례이고요. 원고는 울산에 있는 현대중공업 그리고 이 밑에 있는 회사들은 여기 나가 아니라 이제 이항입니다. 이항의 각 회사들은 원고의 사내 협력체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뭐 이제 어떤 회사는 도장 업무 수행하는 회사고요. 어떤 회사는 판넬 조립 업무 수행하는 회사이고요. 어떤 그 회사는 가공 업무 수행하는 회사 등등등등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회사가 있는데요. 자, 피고 참가인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조합이라고 있는데요. 이런
회사들 그의 근로자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노조를 이제 만든 것이죠. 이런 회사 사내 협력 속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해가지고 설립한 노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하여튼 이 주식회사는 참가인을 하여튼 여기 뭐 근로자를 해고한 다음에 폐업했고요. 하여튼 이 회사들이 다 해고한 다음에 다 폐업해 버렸어요. 다 폐업했고 다 폐업했습니다. 해고한 다음 폐업했다. 이건 뭐 징계 해고도 있지만 또는 이제 경영상 해고도 마찬가지죠. 폐업하고 이에 참가인들 및 참가인 조합은 불복해가지고 자 이게 현대중공업으로부터 하청받은 이런 A1, 2, 3, 4 회사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했던 그런 상황인데요. 이 근로자들이 우리의 사용자는 이런 하청 1, 2, 3, 4의 이런 하청 회사가 아니라 현대중공업이다 라고 하면서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해가지고 자, 이 사용자를 주장하면서 다퉜던 사안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요 이런 것들을 이제 참가인들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구제 신청 모두 각하 또는 기각했습니다만 중류에서는 사용자 인정했고요. 나머지 1, 2, 3, 1, 2, 3심 모두 이제 현대중공업이 사용자다라고 봤습니다. 참가인들은 모두 승소했고요. 따라서 원고 사용자 인정했고 부당노동행위까지도 인정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부당해고도 당연히 인정됐던 것이고요. 여기에 관련된 정액적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는데 부당노동행위도 인정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자 개념이 확대되었다. 요거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지배개입의 대상은 무엇이냐? 지배개입 대상, 즉 지배개입으로부터 보호받는 행위로서 법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조직 운영은 근로자 개인 또는 노조가 행하는 광의의 조합 활동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배개입 의사의 요부인데요. 자, 요게 이제 시험에 나왔었죠. 그리고 앞으로 또 나올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지배개입 의사 여부 문제점 보시는 것처럼 부당노동 행위로서 지배개입이 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 행위 의사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 의사가 필요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 분리취급에서의 지배개입 의사 여부 논이 있잖아요. 똑같은 논이에요. 의사 필요 불효설, 의사 필요설 등등이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건 똑같은 얘기. 따라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했어요. 불이익과 그다음에 지배개입에서는 이런 부당노동 행위의 의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의사 여부에서 필요하다. 이게 이제 특징인데요. 그러면 이제 수험생 중에서 다른 분들이 물으세요. 왜 비열계약하고요? 그 다음에 단지 그래서 거부해서는 의사가 필요 없는 것입니까? 라고 할 때, 자, 이제 선생님들은 이렇게 보세요. 지배개입, 불이익취급이나 지배개입에서는 이 자체가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해고나 불이익을 줄 만한 상황이 있었는지를 따져봐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의사를 별도로 따질 만한 어떤 사정이 된다는 것으로 보시고요. 나머지 비열계약이나 그 다음에 또는 어떤 거예요? 단체에서 거부 요거는요 그 행위 자체로 부당노동 행위의 의사를 물을 필요도 없이 그 행위 자체만 가지고도 부당노동 행위가 성립된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불이익과 지배개입은 이 의사를 따질 어떤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자, 불이익 즉 해고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해고 당한 이 사람이 해고될 만한 사람이었었어요. 이런 사람이라 한다면 이 부당 해고 문제하고 부당 노동 행위 문제하고 별도로 따져줘야 된다는 것이고 별도 따져주기 위해서는 부당 노동 행위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 이런 게 이제 있는 것인데요. 지배개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비열계약이나 아니면 단체에서 거부하는 행위 자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자체만 가지고도 이런 의사는 표출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따라서 별도로 묻지 않습니다. 이 학설의 일관된 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 불이익취급과 지배개입에서는 부당노동 행위 의사를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요부 문제가 나오는데 왜 비열계약과 단체에서 거부에는 없는 것이냐라고 이제 질문하실 때 여기에 대해서는 학설은 우리 선생님들은 교수님들은 이런 비열계약과 단체교섭 거부는 그 자체로서 이런 부당노동 행위 의사가 표출된 것을 보기 때문에 별도로 요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보시고 나머지는 요하는 것으로 보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렇게 되는 근거는 판례가 그래서 그래요. 판례는 이렇게 불이익취급과 지배개입할 때는 이런 부당노동행위 의사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고 별도 따져주거든요. 그런데 비열계약과 단체에서 거부에는 이런 거 안 따져준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한 평석으로서 선생님들도 아마 그럴 것이다. 즉 뭡니까? 비열계약과 단체에서 거부는 그 자체로서 의사 여부 따질 것도 없이 곧바로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표출된 것이다. 따라서 별도로 논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시겠습니다. 나머지는 똑같은 우리 불이익취급에서의 논의와 똑같아요. 의사 불효설, 의사 필요설이고요. 자, 우리 판례가 뭐라고 했죠? 판례는 의사 필요설이다. 뭐예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어떤 새로운 부당노동행위 의사 이 자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불이익취급 지배 개입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필요한 것이다. 즉 판례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려면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할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판시해서 의사 필요설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사용자 지배 개입이 객관적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 근기법상 부당해고 등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해서 구제받게 되는데 부당해고와 별도로 이 부당해고가 이제 지배의 어떤 일환으로 됐다는 거예요. 이제 지배 개입을 논할 때는요. 당연하게 불이익취급도 문제 되겠죠. 우리 한번 배웠습니다. 지배 개입이 사실은 미국에서 넘어올 때 지배 개입 안에 불이익취급 다 들어가 있다는 것 우리 말씀드렸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부당해고와 별도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부당해고와 다른 그 무엇인가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할 것이다. 따라서 의사 필요설이 타당하다고 본다라는 것이고요. 자, 의사 결과 발생 요구에 대해서 판례는요 반드시 노동조합의 조직 약화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결과 또는 손해가 반드시 발생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런 지배의 행위만으로서 부당노동 행위가 성립되도록 하는 것이고 어떤 결과 손해가 반드시 발생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이렇게 신영택 신노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신영택 신노조 참관 회사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원고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가지고 노조 전임자로 활동하던 중에 해고되었습니다. 지금은요 보통 노동조합 이제 활동을 하시는 분을 해고하면요 지금은 진노위 중노위가 대부분 다 이거 노조 탄압이라고 봐줘요. 그 때문에 옛날과는 달리 최근에는 노조 활동하시면은 그분들 해고하거나 불이익취급 거의 안 합니다. 했다가는 그냥 바로 이제 구제 신청 나와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해고된 사람이 회사 상대를 해가지고 해고 무효 확인 소송 제기해가지고요. 근데 이제 소송 계속 중에 조합장으로 복귀했어요. 복귀하고 복귀 사실을 같은 날 이제 회사에다가 문서 통지했지만 자 회사는 통지문을 반려했습니다. 즉 통지문 받는 것을 아예 거부해 버렸어요. 자 이런 회사는요 단체벽에 따라서 자 원고 노조가 공제를 요청하는 노동조합비 등의 금원을 종업원에 급료해서 일괄 공제해가지고 노조에게 인계해 왔습니다. 노동조합비를 일단 노조원들에게 줬다가 노조에서 거두면요 이게 번거로워요. 번거로우니까 아예 단체배학으로서 그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기 전에 미리 조합비를 미리 공제해가지고 그것을 조합에게 주세요. 이렇게 하면 깔끔하잖아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노조원들이나 근로자가 돈을 받았다가 돈을 내라고 하면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아요. 아, 너무 아깝다. 왜 이렇게 많냐 등등 말이 많은데 아예 처음부터 그걸 제하고 받으면은 별 말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괄 공제하는 이런 단체박들이 많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원고 노조에게 인계해 왔다. 원고는 자 조합장인 소의 일의 명의로 자 참가인에게 같은 이제 미납한 조합원 9명의 노동조합비 전별금을 그들의 월급에서 일괄 공제해 가지고 노조에 인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자 이제 하여튼 해고되었지만 나중에 이제 조합장으로 복귀한 이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회사는요 이미 해고된 사람이 자 뭐 일괄 공제하라 마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 이거 뭐 응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거부했습니다. 이런 거부하는 행위는 이거는
노동조합장을 탄압해가지고 결국 노조를 지배 개입하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런 부당노동행위라고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당연하게 이런 해고한 거 가지고 불이익 취급 다툴 수도 있어요. 우리 부당노동행위 유용하면서 그 불이익 취급 인정되면은 지배 개입은 인정 안 돼요? 그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자, 어느 거이든지 적절하게 그 상황에 맞는 거 활용하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불이익 취급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냥 지배 개입으로 볼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주장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 의도는 불이익하게 해고함으로써 결국 노조를 이제 지배하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해고한 것 자체는 불이익 취급이지만 이런 복귀해가지고 이제 노동조합장까지 된 사람이 요청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 이거는 노조를 지배하려는 의사가 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가지고 부당노동행위 제소 신청하는 거예요. 구제 신청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호위 중노위는 이런 해고된 이제 노조원인 조합장이 어떤 여기에 대해서 이 조합장에 대한 이런 이런 거부가 지배 개입이다 이거 인정하는 것 실질적으로 진호위나 중노에서도 이게 쉽게 예전에는 지금은 쉽게 인정해 주는데 예전에는 쉽게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기각됐습니다. 기각됐지만 이게 이제 법원에 와서는 전부 인용됩니다. 노조가 승소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지배 개입에 대해서 엄격하게 봤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누굴 지배한다, 주동한다 이거 그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거그 어떤 뭐 사람의 어떤 상황도 고려해야 되고 또 태도도 고려해야 되고 또 사람의 어떤 마인드도 고려해야 되고 등등이기 때문에 판단이 상당히 어려워요. 이것 때문에 종전에는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해서 지배 개입 인정 잘 안 하려고 했지만 뭐 최근에는 잘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형 보시는 것처럼 자, 이 지배 개입이 있는데요. 우리 요거 한번 다시 보실게요. 이게 이제 유형 어떤 논이냐. 보신 것처럼 지배 개입 보면은 이게 엄밀히 따지면 지배 개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와 슬래시 있잖아요. 그 다음에 노동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것. 이거는요, 이 지배 개입하는 행위하고 좀 달라요. 전임자에게 급여 지원하는 행위, 곧바로 지배 개입이라 볼 수 있나요? 그 다음, 노동조합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이거 원조하는 행위하고 곧바로 지배 개입하는 행위하고 곧바로 연결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자, 이런 것들. 자, 보시는 것처럼 그런데요. 따라서 이런 행위들, 이 행위들 같은 경우는요. 지배 개입 행위와 별도의 어떤 행위예요. 하지만 우리나라 법제에서는 이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급여 지원하거나 그다음에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하는 행위를 별도로 미국과는 달리 이 조항을 들여왔거든요. 여기다가. 근데 들여왔을 때 이런 행위 유형들을 1, 2, 3항 다른 불비 단 여기다 집어넣지 않고 지배 개입에 여기다가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새로운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새롭게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들여놨는데요. 여기다가 들여놓은 이유는 이런 거 행위들이 간접적으로 노조를 지배 개입하는 것으로 이제 본단 말입니다. 누가요? 입법자들이 간접적으로 지배 개입하는 행위를 보고서 이런 유형들은 명백하게 지배 개입하고 딱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지배 개입 유형 중에 하나로서 규정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형하실 때 여러분이 노조임자의 급여 지원하거나 그다음에 운영비 원조하는 행위 이것을 지배 개입이다라고 하셔도 크게 틀리지는 않아요. 이게 간접적이나마 지배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취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이것이에요. 자, 보신 것처럼 유형 보시는 것처럼 지배 개입, 그야말로 지배 개입이잖아요. 그 다음에 전임자 급여 지급과 운영비 원조, 이것도 지배 개입의 유형을 하나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배 개입은 뭐 넘어가시면 되고 이런 것이죠. 노동의 활동의 준비 행위, 조합 내부 운영 행위, 그 다음에 뭐 유지 존속 확대의 일체의 행위에 모두 지배하거나 개입하려고 하는 즉 탄압하려고 하는 행위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추상적이라서 여러분 이해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거는 명백하게 지배하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주장해가지고 입증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이렇게 지배 개입 가지고서 이렇게 논하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드물어요. 대부분 지배 개입이 아니라 이렇게
그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거 불이 취급이나 아니면 이렇게 전임자 급여 지급하거나 운영비 원조 이런 데서 이제 판례가 나오고 다툼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배 개입은 너무 추상적이라서 이게 그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전임자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 지급하는 행위 했어 안 했어 물으면 되잖아요. 했으면 부당노동행위 돼버리는 거예요. 운영비 원조 했어 안 했어 했다 이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판례가 이런 거에 이제 나오는 것이죠. 자, 의 취지 노조법에서는 노조 전임자 급여 지원과 노조 운영비 지원 행위 이것도 지배 개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취지 여러분 이 취지를 잘 아셔야 돼요. 노조의 재정상 자주성과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 취지 이런 자주성, 독립성 보호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부정노동행위 성립 여부는요. 문제점. 자, 노조 전임자 급여를 포함해서 사용자가 운영비 원조한 경우 곧바로 자 동그라미 곧바로예요. 자 이렇게 원조하는 것이 곧바로 부당노동 행위 성립하는 것인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요 문제가 97년도 법 개정으로 노조 전임자의 급여 지원 금지 규정이 도입돼 가지고 여기는 급여를 포함해서 급여는 이제 무조건 안 돼요. 급여 이외에 운영비 등 원조 관련된 여기에 대해서만 실익이 생겨 있습니다. 자, 노조전임자 급여 요거는 무조건 이제 안 돼요. 그죠? 법 규정화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사용자가 일체의 운영비를 조금 지원하는 거, 이건 우리 노조 활동을 돕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라고 할 때 이것 자체도 하면 안 되는 거냐 이 문제예요. 여기에서 학설은요 형식설과 실질설이 있습니다. 즉 사용자에 의한 경제적 지원 자체가 노조의 자주성 침해할 위험이 있다. 즉 지배하고 개입할 위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자체로서 부당노동행위 성립한다는 견해이고요. 실질설은 이런 뭐 노조 전임자의 급여 지원 이건 이제 끝난 것이고 그 등등 그 지원행위 자체만으로 곧바로 부당노동행위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자주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 따져보자는 것이에요. 즉 그냥 조금 그 노조 이제 경기 지원 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전기세, 수도료 사용하는 또 이런 것들 조금 지원하는 거 아주 소량의 금전 지원하는 거 하고요.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지원해 가지고 뭐 그냥 노조 사무실에서 넉넉하게 뭐 풍족하게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거 하고 물론 그럴 경우에 자 만약에 풍족하게 쓸 때는요 거기 노조 간부들이 이제 노조원들을 이제 대리해 가지고 이제 회사하고 싸워야 되는데 이게 싸움이 이제 막 그 전이 불탈까요? 회사가 너무 잘해주는데 너무 이제 편안하게 해주고 잘 뭐 아유 이번에 뭐 힘드시니까 주무실 수 있게 안마의자 뭐 한 몇백만 원짜리 제가 설치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안마의자 쫙 깔아놓고 간부들마다 가서 안마하면서 잠자고 이렇게 하게 해주면은 간부들이 임단협이나 어떤 뭐 춘투 이렇게 싸움 전 교섭도 하고 쟁의할 때 그 동력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량을 도와주는 것하고 그 다음에 다 아주 그냥 좀 많이 이제 해가지고 풍족하게 해주는 거 이렇게 좀 아주 다량의 금전을 많은 금전을 지원하는 거하고 구별을 하자라는 견해. 즉 노조의 자주성이 침해될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보자는 견해. 이것이 이제 실질설이 되는 것입니다. 판례는요. 종전에는 전임자의 급여 지급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았던 급여파에서 조합의 자주성을 잃을 위험성이 현저하게 없는 한 조합의 적극적인 요구에 의해서 얻어진 것 이런 경우에는 자주성 저해될 위험이 없다고 보아가지고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견해입니까? 형식설이에요? 실질설이에요? 예, 맞아요. 이것은 실질설과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여기 시험에 나왔어요. 최근 운영비 원조가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요구나 투쟁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장면은 종전 판례 90도 6392 판례하고 달라요. 자 이거하고 이제 반대잖아요, 그죠? 이건 적극적 요구에서 얻어진 것은 이거는 자주성 침해될 그 우려가 없다라고 봐서 이거는 부당노동행위 아니다라고 봤는데요. 최근에는 적극적 요구나 투쟁으로
얻어낸 어떤 운영비 원주를 하더라도 그것은 원주행위 자체가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 행위다라고 하면서 종래와는 다른 입장을 다른 입장으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게요. 그 이후로 전국 플랜트 노조 사례와 현대자동차 지분 노조 사례, 전국 금속 노조 사례 연달아서 판례가 나왔고요.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것입니다. 이것이요. 그래서 지금은 판례가 명시적으로 실질설에서 형식설로 바뀌었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요. 게다가 또 평석을 봐도 평석에서도 형식설로 바뀌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없어요. 눈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취지가 변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태도가 변하는 건 사실이고 거의 형식설과 가깝게 이제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는 이 검토에서 실질서 입장 따랐는데요. 형식적 입장 따르셔도 괜찮아요. 판례가 이제 거의 확고하게 형식설처럼 가고 있기 때문에 형식설 따르셔도 괜찮고요. 하지만 이거는 판례가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걸 선시해 준 다음에 검토해서 실질서 쓰는 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 현행 노동법에서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명시적 금지하고 있어서 더 이상 전임자 급여 지급에 대한 견해들은 의미가 없다. 하지만 급여 이외의 운영비 원조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사용자의 원조란 이유만으로 지배 개입을 판단할 수는 없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원조가 노동조합의 자주성 침해하거나 침해할 구체적 위험이 있는지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실질설이 맞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판례가 바뀐 거 이제 잘 설명해 주시고 형식설이 타당하다 이렇게.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받으면은 마음 약해지잖아요, 그죠? 원래 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그죠? 아무리 뭐 여자친구 사랑한다, 가족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한 푼도 안 주면은 그렇잖아요. 물론 뭐 그 주는 돈 현금 주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밥도 사주고 영화도 같이 보고 할 때 이렇게 좀 금전적인 것도 좀 쓰고 이렇게 해야지만 사랑하는구나 마음이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것이지 말만 많이 하면서 땡전 한 푼도 안 쓰고 하면은요 그거 굉장히 이상한 사람으로 돼버립니다. 책임감 없는 사람처럼 돼버리기 때문에 금전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따라서 사용자가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주면 노조는 마음이 약해진단 말입니다. 이걸 아예 금지시켜 버린다는 것, 이게 금지시키는 게 맞다. 이게 바로 판례 태도가 되겠습니다. 판례는 이제 형식설과 가깝게 이제 되었어요. 실질설 입장에서는 조금씩 지원하는 거 그거 가지고서 다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하는 것은 좀 그렇다. 이거 자주성 침해할 정도가 아니라면은 그런 소량의 금전 지원 같은 경우는 인정해 주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형식설 택하셔도 되고 실질설 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판례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요거는 잘 언급해 주셔야 돼요. 판례 태도 바뀌었다는 거 요거 언급해 주시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사용자 언론의 자유와 지배 개입. 요 지배 개입에 대한 사례가 몇 개 없는데요. 요때 이제 이런 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그때 나왔을 때 시험에 나왔습니다. 공인노무사 시험에도 한번 시험에 나왔었어요. 이런 것들을 지배 개입을 봤습니다. 이게 드문 사례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왔던 것이에요. 자, 문제점 보시면 사용자도 당연히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언론의 자유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지배 개입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이 학설 대리본 이게 미국의 학설이에요. 미국은요 이게 보복 위협 등이 필요 없다라는 견해와 어떤 손해 또는 보복의 위험이 필요하다는 견해 나뉩니다. 자, 사용자의 노사관계 관련된 발언이 노조 자율성 침해하거나 그런 우려가 있으면 비록 그런 발언이 보복이나 폭력 행사 또는 이익의 공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지배 개입에 해당한다는 견해. 즉 노조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만 하더라도 그것은 곧 부당노동행위,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된다는 것이고요. 자, 이설은요. 사용자의 노사관계 관련된 발언이 보복이나 폭력 행사 또는 이익과 관련된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야만 한다는 견해. 이것은요 이렇게 되어야만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 행위가 인정된다는 게 실질적으로 만약에 너 노조 가입하면은 너 불이익 줄 거야.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발언 자체에 이런 불이익이 나와 주어야 된다는
것, 요게 필요설이 되겠습니다. 판례는요, 종래 판례와 최근 판례가 나뉘어요. 종래 판례는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이런 서한 등을 통해서 의견을 표명하는 언론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건 당연하지만 상황, 장소, 내용, 방법 등의 그 활동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서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런 부당노동 행위 성립한다라고 봐서 구체적으로 이런 보복 위협 등을 요하지는 않는 입장이었어요. 즉 전쟁 기념 사업회 사례 요것인데요. 자, 이제 요 전쟁 기념 사업회 여기 대표 이제 대표 하시는 분이 사무총장입니다. 자, 요 사무총장이 이제 여기 회장이죠. 원고 기념사업회 회장이 종무 시기에서 전 직원 상대로 일장 연설을 하면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이러한 노조는 성질상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노조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표현을 이제 쓴 것이죠. 그때 자신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자 노동자인 것이고 이 사업의 조직의 성격상 노조 활동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분진 야기되어서 전 직원 사표받고 공개 채용으로 다시 충원해야 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발언한 행위 이거 자체가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된다. 인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구체적인 어떤 보복 행위 가입했을 때 어떤 가입하면은 가입한 사람에게 어떻게 해를 가하겠다 이런 표현을 쓰지는 않았어요. 만약에 너네들이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 이제 큰일 전 지원 사표 받고 이렇게 힘든 상황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이 정도까만 가지고는 뭐 구체적인 어떤 보복이로 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자 전쟁 기념 사업회 패소 판결하면서 부당노동이라고 인정됐습니다. 그런데요 최신 판례는 자, 파업의 정당성과 적법성 여부 및 파업이 회사나 근로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설명하는 행위는 거기에 징계 등 불이익, 위협이라는 거 있잖아요. 위협 동그라미 또는 이익 제공의 약속 이렇게 약속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태도가 바뀌었어요. 이런 징계 등 불이익, 위협 그 다음에 이익 제공 약속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거나 다른 지배 개입 정황 등 노동조합 자주성을 해칠 수 있는 요소가 연관되어 있지 않는 한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있다고 가볍게 단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봐서 실제로 보복 위협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도 있습니다. 이게 변경된 것 자체는 아니지만 최근에는 이렇게 실제로 보복 위협 등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검토 보시면 자 미국은 이렇게 보복이나 폭력해서 또는 이익 공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지배 개입 인정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는 이렇게 인정하는 이런 것들 보복 위협 등 필요설 입장이다. 자, 그런데 그럴 상권이 헌법에서 권리로 보장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동일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사용자의 언론 중 보복이나 폭력 행사 이익 공유 약속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 성립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렇게 쉽게 인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전쟁기념 사업회 사례하고 이제 일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시설관리권과 빅지배기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가 이런 정당한 시설관리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함정 이유 제시나 노동조합과 합의도 없이 기존의 관행을 파기하면서까지 시설관리권 행사하는 등 그 행사가 함정 범위를 넘어선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요? 노동조합 사무실을 갑자기 폐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노동조합 사무실에 공급되는 전기를 끊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시설관리권이 비록 그 회사에게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지배 개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조에게 어떤 불편을 끼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죠. 노조 길들이기죠. 내 말 잘 들으면 혜택을 줄 것이고 잘 안 들으면 시설관리권 행사해가지고 다 폐쇄시켜 버리겠어. 이거 당연히 지배 개입이란 말입니다. 자, 이거와 이거 마찬가지에 편의제공. 자, 시설관리권도 편의제공도 시설관리권의 하부적인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사용자가 노동자 제공하던 사무실을 폐쇄하는 등 똑같은 얘기입니다. 편의시설 제공을 일방적 거절한 것 이런 것들은 당연히 부당노동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판례는
한국철도공사와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공사는 조합활동을 위한 사무실 제공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노동조합이 공사 상대로 조합 사무실의 전기 요금 지급을 구한 상황에서 이건 돈이잖아요. 전기 요금이잖아요. 노동조합이 전기 요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이렇게 이거 금전 운영비 원조가 돼버리는 거예요. 단체협의에서 정한 사무실 제공에 사무실에는 공간적 시설과 사회통념사 그 안에 일반적 비치된 책상, 의자, 전기시설, 부대시설 제공을 넘어서 운영비 원조의 성격을 지닌 전기 요금 지급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기요금 지원 관행이 공사 내에서 일반적으로 근로하는 규범적 사실로 명확히 승인되었거나 사실상 제대로 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규범의식이 지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이게 뭡니까? 노동 관행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관행이 아니고 따라서 단체별에서 정한 사무실 제공에 전기요금 지급까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전기요금 지급하는 거 요거는 만약 지급해버리면 부당노동행위 될 수 있어요. 따라서 회사가 전기요금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 가지고서 뭐 단체 교섭 하거나 또는 쟁행이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전기요금 지급하지 종전에 주던 전기요금을 지급을 끊었어요. 이거 이렇다고 해가지고 지배 개입이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안은 그것이죠. 종전부터 전기요금은 대주고 있다가 갑자기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배 개입 아니냐 했던 사안이지만 지배 개입 아니다 이렇게 봤던 것이에요. 자, 직장 폐쇄 지배 개입. 여러분 직장 폐쇄할 때 지배 개입 떠올려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는 지금부터는요. 자, 선제적 공격적 직장 폐쇄는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선제적 직장 폐쇄는 정당성 상실된다고 봤잖아요. 이거는 사용자의 쟁의 행위로서의 정당성 상실이지만 더 나아가서 지배 개입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자, 그다음에 우리 대체근로 봤죠? 대체근로도 마찬가지예요. 대체근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노조 길들이기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것도 지배 개입에 해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조법 43조 위반한 경우에 이것은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지배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에 해당한다. 노조를 이제 힘들게 하고 노조를 이제 그러니까 개입하는 거 노조에 대해서 길들이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 행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효과는요. 2년 부당노동 행위 일반적 효과인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구제는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와 법원에 의한 구제가 있습니다. 자, 판례 보시고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